박성대의 풍수 썰전. 구례 운조루에서 안동 하회마을 냄새가 나다. 필자가 운조루를 찾아 5mm 들판을 들어선 첫 느낌은 하회마을을 닮았다였다. 입구 안내판에 운조루를 지을 때 양진당과 충효당 건축 양식을 옮겨왔다는 글귀는 심정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단지 건축 양식만 옮겨왔을까? 터를 잡을 때부터 창건주 머릿속에 하회마을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풍수 전공자의 직업적 상상력이 발동되었다. 하회마을 하면 일대에서 풍수 명당으로 익히 알려져 있었을 테니 말이다. 5mm 마을 하회마을을 닮다. 어느 정도 닮았는지 두 마을의 지세를 비교해보자. 우선 물이 감아 도는 형태가 닮았다. 게다가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마을이 있고 반대쪽에는 바위 절벽이 있다. 강물이 치고 들어오는 방향에 산줄기가 있어 강물이 마을 앞에서 감아 돌게 만드는 것도 똑같다. 류이주의 눈에 하회마을을 꼭 닮은 이곳이 한눈에 풍수 명당으로 보였음은 자명하다. 터를 잡을 마음을 굳히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두 마을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 즉 풍수적 혀를 찾게 되는 과정도 닮았다. 류이주가 구례 땅에서 처음 자리 잡을 때 하회마을처럼 낙동강과 가까운 곳을 물색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섬진강에 가까운 지금의 용정마을 일대다. 들판 한가운데 살짝 솟은 돌처럼 금가락지가 평지에 떨어졌다는 금환낙지 명당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가세는 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산자락까지 올라간 지금의 운조루 터에 다시 터를 잡게 된다. 이후 집안의 가세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 도처에서 풍수 명당을 찾아 5mm 땅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금환낙지, 오보교추의 명당으로 생각하고 들판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구는 거의 없다. 하회마을은 그 반대다. 풍산 류씨 가문이 하회마을에 정착할 때 화산자락은 타성 집안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낙동강 가까운 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풍산 류씨 가문은 번성해 왔지만 산자락에 터를 잡았던 타성 가문은 사라지고 없다. 두 가문은 풍수적 혀를 차지함으로써 번성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혈의 위치는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두 마을이 지세가 닮은 꼴이면서 풍수적 혈의 위치가 반대인 것은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다. 하천이 홍수가 나 범람하면 하도를 흘러넘칠 때도 있다. 이때 하도 가까이에는 알갱이가 큰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되어 주변보다 약간 높아진 자연재방이 생긴다. 자연재방은 지대가 높아 홍수 위험이 작고 배수가 양호해 통상 마을이 형성된다. 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 뒤편은 토사의 유입이 적고 알갱이가 작은 점토가 퇴적되어 배후습지가 된다. 이곳은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량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된다. 하회마을의 경우 낙동강과 가까운 자연재방에 풍산류씨 가문이 터를 잡아 번성했고 그 뒤편 배후습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타성 가문이 다 떠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터를 잡는 기본 공식인 배산임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운조루 마을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지형이 아니다. 그래서 강가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지대 또한 북쪽인 산자락으로 올라갈수록 높다. 이곳은 배산 임수에 따라 산자락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앞에 들판은 지대가 낮고 홍수 위험이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오봉산 류이주가 품고 싶었던 봉우리는 하회마을을 닮은 건 지세뿐만이 아니다. 고택 앞에는 행랑채가 가로로 길게 외부와 내부 영역을 차단하고 있다. 아랫사람이나 노비가 거주했던 곳으로 허투루 넘길 수 있지만 풍수의 시선에서 중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행랑채가 가로로 길게 막고 있는 것은 하회마을의 충효당이다. 양진당은 없다. 왜 충효당에는 있고 양진당에는 없을까? 우리나라 전통 고택은 단정한 봉우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대문이나 마당을 배치했다. 반대로 바위 절벽이나 흉한 산이 보이는 곳은 건물이나 숲을 조성해 가렸다. 이를 차폐라고 한다. 하회마을의 경우 양진당은 단정한 필봉 마늘봉이 보이도록 대문을 배치했다. 반대로 마을에서는 부용대 바위 절벽이 보이지 않도록 만송림을 조성했다.
충효당은 앞쪽에 마늘봉처럼 단정한 봉우리가 없다. 앞산이 오히려 옆으로 길게 축 늘어져 볼성 사나운 모양새다. 그래서 앞을 긴 행랑채로 가로막고 대문으로는 그나마 반듯한 일자형 봉우리가 보이도록 배치했다. 하회마을에는 이런 건물이 하나 더 있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다. 앞에 병산 바위 절벽을 가리기 위해 만대루를 옆으로 길게 배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행랑채를 만들었을까? 바로 앞에 오봉산이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풍수가들조차 오봉산을 귀봉으로 본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전혀 아니다. 형태가 반듯하지도 않고 표면 또한 거친 바위 절벽이다. 옆으로 축 늘어진 모양새는 하회마을 충효당 앞산과 쌍둥이쯤 되고 바위 절벽의 거친 표면은 부용대의 동생쯤 된다. 그럼 창건주 류이주는 어떤 봉우리를 집안으로 담고 싶었을까? 정답은 어렵지 않다. 다른 고택들처럼 대문이 만들어내는 사각형 프레임 속을 들여다보면 된다. 695m 봉이다. 공교롭게도 작고 봉긋한 봉우리 5개가 연속해 솟아있다. 695m 봉의 백미는 안채 마루에서 볼 때다. 오봉산 바위 절벽은 중간 사랑채 지붕으로 완전히 가려진다. 게다가 좌우 건물이 격이 떨어지는 무질서한 능선들을 다 가린다. 오직 5개의 봉긋한 봉우리가 봄날 강바람에 이는 물결 마냥 앙증맞게 넘실거리는 모양새다. 안채는 운조루터의 풍수적 혈이다. 그래서 695m 봉이 가장 단정하게 보이도록 배치한 것이다. 창건주의 세심한 건축적 배려가 느껴진다. 류이주가 자신의 설계도를 털끝만큼도 바꾸지 말도록 조카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어쩌면 이쯤에서 풍수적 상상을 해본다. 익히 알려진 오봉산이 사실은 695m 봉이다.